수요일 시간에는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립니다. 정치 배민 시간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캐스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지진 난 것 같아요. 아, 배종찬 소장이 와가지고 네. 예, 흔들렸습니다 스튜디오. 배종찬 소장 때문에 네네네네. 네. 전북 지역. 꼬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내 탓이 와십시오. 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저보다 더 지축을 흔들죠. 혹시 배에서 지진이 난 건 아니겠죠? 하여튼 깜짝 아침에- 놀랐습니다. 예, 지금. 아침에 좀 우유를 마셨더니 예, 배에 꾸르릉 예. 네. 좀 진짜 지금 저희 지금 녹화 지금 방송 중에 네. 군산 지역에 지진 났고 큰 피해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뭐 정확한 상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4.7 정도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아무 피해가 좀 없기를 좀 바라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좀 지진이 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좀 불안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을 했습니다. 종결은 했지만 논란은 커지고 있는데요. 종결 관련 파장, 배종찬 소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종결과는 무관하게 네.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발을 이제 접수받아서 네. 한 부분은 과연 이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의 검토겠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의혹이 되는 부분이 이런 것이죠. 이제 청탁과 관련된 연관성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명품백을 받는 과정에서 경호원들의 제지 없이 물품이 들어갔다라는 거.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이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Where is bag?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백 하면 됩니까? 파우치? 네네. 하여튼 파우치. 빅, 스몰 파우치?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예, 아닐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는 뭐 문제가 없다, 종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게 종결됐냐 하면은 지금 검찰에서는 계속 수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박정비 변호사도 법조인이지만 사실 핵심은 그 부분이죠. 얼마나 이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 예. 그리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범위라는 것은 단순히 이 수사 진행의 의미가 아니라 소환이 되느냐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주가 조작 의혹도 그렇고 지금 명품백 수수도 그렇고 사실 뭐 다른 건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얼마나 깊숙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죠. 단 한 차례도 소환이 직접 없었다. 수사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대한 수사가 있었고 또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령실에서도 설명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 투자한 사람이 99명인가요? 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였는데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많이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무혐의를 받았지 않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어차피 혐의가 되지 않는데 이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야권에서나 또 의혹을 가지는 쪽에서의 이 문제 제기는 이런 부분이죠. 왜 그럼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직접 하냐. 수사를 해라. 네. 이제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익위원회에서 종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종결되지는 않은 거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네. 권익위가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까? 검찰에서는 권익위도 뭐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별 문제 없다고 해도 되겠네. 조금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 그런 문제가 어쨌든 그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감가 갈 때 딱 직후에 뭔가 딱 이게 나와서 예, 대통령님. 아니 그런 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중앙아시아의 예. 핵심 광물 이 외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카자흐스탄 거기 가면은 카자흐스탄. 예, 예. 저기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놀라지 마세요. 9번째로 그 면적이 큰 나라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면적이 크니까 얼마나 그 먹을 게 많겠어요. 먹을게요. 그러니까 보드카도 정말 그 유명한 나라고 그 샤슬릭에다가 좀 만찬을 하고 예. 그러면 이제 핵심 광물이 오고 가고 그러면 얼마나 그 귀한 그 외교가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님 지금 광물 드시겠어요? 잘못하면. 투르메키스탄을 말씀하시죠? 다녀오셨어요, 투르메키스탄. 카자흐스탄, 예. 카자흐스탄요. 이번에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우리 토카예프 아니 그 나라들이 사막 형님하고 지대가 대부분일 텐데. 간절하면서 네. 그 이제 광물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강몰 좋아하시네요. 네네. 투르메니키스탄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샤슬릭에다가 딱 한잔하면 시바스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바스는 아니지. 그거는 저기 거기는 저기 샤슬릭에다가 샤슬릭. 보드카가 유명해요. 거기. 네. 네. 야, 그래도 이 권익위에서 이렇게 종결된 걸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순방 얘기만 또 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일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 기자회견 네. 이후에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네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예. 하나는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맞습니다. 부분이고 예. 두 번째 부분은 김건희 여사 예. 수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체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예. 예. 그 이야기는 어차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이건 최상병 특검이고요.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이거는 지금 이창수 신임 이제 신임이 아니고 이제 시간 좀 지났죠. 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된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난 수사를 기다리겠다.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언급이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사하는 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 당헌 당규 이게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되기 위해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당무회가 열리는데 그렇죠. 혹시 당무회에서 이걸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동이 걸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당헌 당규 개정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들이 주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일부 소수의 의견이라면 이른바 무시되거나 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겠지만 네.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인물들이 지금 네.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당무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예요. 당대표예요. 당대표. 이재명 대표예요. 민주당 대표. 대표입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제동을 건다. 이게 못마땅하고 불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제동을 걸었겠죠. 그렇죠. 이제 세 가능성 번째는 낮다. 예, 네. 세 번째는 뭐냐면 당 차원에서의 가능성은 낮다. 근데 여론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중도층에 네. 저는 중도층에 부담이 좀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한 것 아니냐, 위한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연임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높고 연임이 된다면 또 다 그러면은- 대표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재명 대표로 대선을 가자는 네. 그런 당규의 개정안이 아닌가 했는데 저는 이럴 때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뭐죠?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걸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 이렇게 개정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몇몇 이제 의혹 제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뭐 이제 지적을 하는 쪽에서는 이게 지방선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위한 거냐. 공정권 행사 그리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실상 거예요. 네. 이 라이벌들을 다 묻어버리고 이재명 대표로 고고싱하기 위한 전략 아닌가라는 계속 오해를 사거든요. 네. 그러면 이 규정을 이렇게만 바뀌면 돼요. 대통령 투표일이 법에 정해진 시점과는 다르게 발생할 때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게 좀 복잡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말씀드리면 결국 어떤 변고가 생겼을 때 헌법 뭐 상황이 생겨서 그래서 급박한 시점에 대통령 선거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당 대표 특별한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대표도 가능하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그렇죠. 왜 이래 하느냐? 애매모호하고 그런 얘기네요. 이재명 대표 나왔어요. 예. 아니 우리 배종찬 소장은 소장. 예. 어느 당 당원인가요? 저는 무소속이죠. 뉴스토마토 당이죠. 예. 토당이라고. 예. 토당이 아니, 토당. 예. 타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는데 저희 민주당은 역사 전통이 있는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을 꿈꾸는 그런 수권 정당입니다. 당원들의 뜻을 잘 받드는 당대표가 되야겠죠. 그래서 오늘 당무위도 그런 당무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웃으십니까? 예, 뭐 당연한 말 같죠? 예, 당연한 말 같습니다. 당원들의 말을 듣는 당대표가 된다는데 왜 이게 틀린 말입니까?
근데 이 김영진 의원이 원조적 친명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좀 비판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비판을 김영진 하죠. 의원께서. 비판을 예. 하는데 저는 조금 약속되는 성격이 있는 아, 것 같아요. 약속되는 아니 의원.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예. 김영진 의원은 예. 공천도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이죠. 예, 수원. 더군다나 수원 지역구에 윤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박문규 후보와 맞붙어서 네.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는 매우 가까운 관계예요. 당대표 비서실장도 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죠. 일각에서는 마치 김영진 의원이 도무지 이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일극 체제로 가는 걸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드디어 바른 소리를 했다 이런 예, 해석을 그런 하지만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임기 초반에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 막강한데 네.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다가는 김영진 의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죠. 너무 이렇게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 일방적이다, 뭐 이런 이제 당 안팎의 그런 또 목소리가 나올 수도 비판이 있겠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제동을 안 걸고 뭔가 딴 목소리가 안 나오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오히려 김영진 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민주당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살아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저녁에는 이제 김영진 의원이 대표님 어떻게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내피셜이시죠? 아니 내피셜이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야. 아니 왜 그러냐면 예. 왜냐하면 박지훈 변호사하고 저하고 배용찬 소장하고 너무 친한데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장소에 가서 제가 이런 의견이 있다. 이렇게 조용히 나눌 일이지. 굳이 이렇게 이거를 굳이 또 공개적으로 할 공개적으로 이유가 없거든요. 얘기했냐. 그래서 굳이 공개적으로 한 이유는 저는 조금 약속 대련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뭐 좀 나올 분 없습니까? 네. 야, 이분도 빨리 나오신 것 같긴 한데. 다른 질문하시죠. 다른 주제, 다른 당 얘기도 하는 거 좋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하는 것도 공정방송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면 답을 안 하시는 아니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전당대 출마는 제가 답을 안 기정사실인 한 적은 없죠. 거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해서 발음이 잘 들리는 건 아니죠. 전당대 출마는 확실한 거죠. 전당대회 제가 출마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 어디 출마합니까? 저는 출마를 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출당을 하나요? 저는 그런 식의 말장난을 응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장난 치지 마십시오. 싫어하시잖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연일 이재명 대표를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회도 다시 선거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 나왔으니까 그 말씀도 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맞는 말씀입니까? 헌법은요? 예.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좁은 해석과 넓은 해석 그거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 출마를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물어본 이유도 네. 헌법 84조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이제 네. 대통령의 형사상 재임 시에 이제 탄핵 소추와 관련된 불소추 특권이죠. 그죠. 예. 불소추. 예. 불소추 이제 특권인데 헌법 84조를 거론했던 게 두 가지예요. 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헌법 84조잖아요. 84% 이상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좀 지어내지 마시고요. 자꾸. 두 번째는 네. 좀 발언 호응 좀. 예. 두 번째는 호통은 뭐냐?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지금 총선 이후에 공개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특검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 84조는 정확하게 누굴 정조준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잖아요. 예. 그러면 분명해진 거예요. 자, 다시 이 정치 무대에 복귀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명분은 2조 심판이에요. 이조 심판. 또 2조 심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헌법 84조를 끄집어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를 극도로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네. 왜? 집행유예만 되더라도 대통령은 할 수 없다. 직을 유지할 수가 없고 예. 대선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 얘기도 한번. 네. 저는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선거에서 가장 큰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름부터가 대선인데요. 예.
대선에서 과연 집행유예 그리고 무죄를 못 받을 걸 잘 아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거를 감옥 가지 않은 유일한 탈출구를 여기는 거 누가 봐도 뻔하지 않을까요?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목소리가 오늘따라 좀 기름지게 보이는데 예. 느껴지는데 그 파스타를 드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그렇게 기름지다는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몸이 적절찮은 몸이다. 네네. 뭐 그런 뜻으로 이해가 네. 됩니다. 오히려 시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추해야 될 몸이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 반려동물이 시추일 거예요. 그런 개그도 적절하지 않죠. 출마하시는 거죠? 출마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물어볼게요. 안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안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안 대답을 물어보겠습니다.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뭘 묻든지 다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그러죠. 못하게 한 적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왜 알겠습니다. 나왔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녕하십니까. 예, 나왔어요. 어쨌든 좋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결국에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어떤 부분을 고치겠다 이렇게 결심한다면 그 다 본인이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아직 룰을 봐야겠지만 그 책임을 충분히 성찰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오십니까? 누구요? 야, 이제 본인요. 좀 나오냐? 저는 일단 예. 룰을 봐야겠죠. 룰을 봐야 됩니다. 네, 네네. 룰을 말씀을 조금만 빨리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룰을 봐야겠죠. 예. 룰을 봐야 돼.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인 거죠? 그 소신껏 제가 보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도 지금 7월 말쯤에 열릴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지금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지금 개원이 된 상황입니다. 또 본회의 열고 11개 상임위원장 지금 야당이 민주당이 지금 선출한 상황인데 아마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보이콧할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이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 좀 협의가 안 됐다는 건 저도 좀 아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이 어떤 협의조차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쩔 도리가 없다. 국회는 또 돌아가야 된다. 국민들한테 도리가 아니다. 이제 오인식 국회의장도 그런 입장이고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놔라. 하나만 더. 빅5 중에서 하나는 내놔라. 하나는 그러니까 다. 빅5가 뭐냐면 국회의장, 네. 부의장. 왜냐하면 의장이 부재 시에 국회 부의장이 땅 할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가방위원장,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미디어를 이제 관장하는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제사부위원장은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은 이제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박찬대. 이제 박찬대 의원을 뭐 시켜서 이재명 대표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하는 자동으로, 겁니다. 예. 하는 건데 이 5개를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거든요.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로 명분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은 하나는 내놔라. 법사위원장이든 운영위원장이든 참고로 이걸 저는 좀 절충할 수가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하나 정도는 내놓을 수 있지 않냐. 완전히 의회 자체도 108대 190인데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네. 저는 국회 초반부터 대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자,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정청래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2주면은 다 된다. 앞으로 어떤 든지.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이 필요 없어요. 다 이주- 상임위원장이 다 2주면은 다 상임위 통과해서 다 가능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다 거부권 행사하겠죠. 네. 그러면 전쟁이에요. 왜? 조국혁 신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거는 박지원 의원도 그 얘기했어요. 네.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다. 그럼 결국 야당은 계속해서 법안을 올리는데 거부가 되면 결국 저는 한 9월 가을쯤 가면 탄핵 국면으로 가죠. 국정감사 예. 정기국회 그 무렵에 네 누구심 예, 이재명 대표 측 이재명이고요. 예. 자꾸 그 배종찬 수석이 합의 어쩌고 또 협의 어쩌고 그런 하시는데 얘기했습니다. 예. 사실 관리 어쩌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빙자해 가지고 국회의 역할, 국회가 지금 해야 될 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압도적으로 야권에 그리고 민주당의 민심이 요구하고 있는 명령을 저희 민주당은 따라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야. 그거 우리는 이행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당이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습니까? 또 오셨었는데. 아니 근데 질문하면은 그냥 예. 아니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떼치 맞습니까? 떼치 하니까. 예. 근데 옛날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아니 저보고 막 귀엽다고. 그런 언제요? 기억이 안 말도 안 나는데 되는 소리 하시네. 예. 갑자기 또. 국회 기능 마비시키면 안 된다. 안 이런데 된다. 그 예. 말씀은- 방송의 분위기를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도 안 되는 안 거죠.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청고 마비의 계절은 아니죠. 네. 네. 좋습니다. 이 상임위원장이 7개 남아 있습니다. 7개 남아 있는데 이 7개도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안 받죠. 안 받겠죠. 안 받습니다. 국민의힘은 안 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회법에 따라서 왜냐하면 이 각 분야별 또 상임위를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뭐 특검도 특검이지만 이제 민생 관련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는 국민의힘이 한 자리도 사실 그래도 국민의힘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7개의 상임위원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네. 지금 당장은 그걸 절대 안 받겠죠. 그러면 받을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계속 그 가장 문제되는 게 아마 법사이고 예.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를 뭐 조건부로 해서 좀 하는 방법도 뭐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이 예. 패스트트랙이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패스트트랙이 정청래 의원이다. 패스트트랙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패스트.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2주 안에 법안이 다 처리될 수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예전에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무리 통과될 것 같은 법안이 올라가더라도 가로막히는 게 법사위였어요. 아시잖아요. 김도읍 그렇죠. 법사위원장. 그런데 이제 정청래 위원장에다가 또 국회의장은 또 우원식 의장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주르륵 다 통과되는 거죠. 타닥탁탁탁.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정청래 위원장이 가장 강조하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에요. 네. 이거 대통령 거부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순서는 뭐냐? 자, 2주 만에 올라가고 국회에서 표결되고 그러면 네. 7월 내에는 다 처리가 된다는 네. 이야기예요. 그러면 8월 달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될 행사 될 수도 것이고. 있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8월 말이면은 이재명 대표의 전당대 연임이 될 거거든요. 네. 그럼 9월 달 되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 취임 일성이 도무지 윤석열 정부는 안 되겠다라는 쪽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나올 높아요. 가능성이 그러면은 있다. 9월 한 5일경에는 광화문에서 1차 장애 집회, 9월 7일에는 서초동에서 2차 집회. 이게 서초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초동이 그런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압박은 더 거세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소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더 진행이 되잖아요. 그건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 9월 달이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와 검찰 수사 보고 결정하겠다. 뭘? 최상병 특검하고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죠. 네. 자, 박시영 변호사. 9월쯤 되면 어떻게 판단을? 아니 9월 됐는데 결과가 안 나왔네. 9월 됐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도무지 수용을 못 하겠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 국면. 탄핵 국면 얘기하셨습니다. 예, 조국 대표님. 제가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죠?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데 그거 말씀하실 도저히 것 같습니다. 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쓴 글 페이스북에 올렸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검찰에 수사 의뢰도 안 했어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이렇게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혹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반드시 이승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대표님 궁금한 게 지난 총선 때 그 부산 사투리 쓰는 게 인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사투리 안 쓰셔가지고 기다리는 분들이 많던데. 사투리 안 쓰시죠? 고마해. 고마해.
사투리 썼네요. 대중정당으로 인정받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네, 아 조국하신다. 예, 보수층에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요? 보수층에서요. 집중 안 하십니까? 잘 안 들리시나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한 분 더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사실 북한이 저 5분 풍선을 쐈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 군과 국방부 그리고 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실상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저는 오합지졸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일단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북한이 정말 이게 대치정국 속에서 이게 나만이 있게 사실상 어제 생각으로 딴 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조찬을 하신 거예요? 조수를 하신 이게 거예요? 분열된 상태에서 이것도 고차원의 정책이라거나 이렇게 사서 그것이 사선 써서 풍선 그만 날리죠. 뭐라는 거죠? 저는 김성태 전 의원 네, 이야기하면요. 네. 아예 그냥 딴 생각이에요. 왜요? 왜냐면 어차피 못 알아들을 내용이고 사실상은 들리잖아요. 안 들려요. 사서 풍선이 썼을 때 네. 오합지졸의 군과 경찰청 그리고 군의 모습이 국방부 모습이 보면 안 된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가 또 어. 막히십니까? 티슈 가져오세요. 티슈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오세훈 시장 한번 더 들어보요. 아니 유승민이 있어요. 유승민. 유승민이 됩니까? 유승민.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아, 오세훈 너무 똑같아요. 한 마디만 전하고 가면 되지 않겠나. 예, 예. BTS 지인이 전역을 했습니다. 제대했습니다. 예. BTS 지인은 서울시 명예 관광 홍보대사, BTS가 홍보대사였는데요. 정말 특권과 어떤 반칙을 하지 않고 명예롭게 일반 청년들과 같이 군복무를 한 점에서 정말 그 점을 높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네. 끝입니다. 예. 유승민이 있으면 한번 예, 예. 유승민 의원님 유승민 전 의원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전당대 예, 출마하실 유승민이고요. 북한이 오물풍선이 쌀 때 그 격추해야죠. 왜 그걸 멀쩡히 보고만 있습니까?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전당대회에는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면 고민해 볼게요. 아 이거는 좀 고민해야죠. 아직까지는 예. 유승민 저라고 의원 뭐가 다 잘 지금 되겠습니까? 약간 덜 유승민 같은 유승민 의원님의 약간은 덜 간 네. 느낌이 완전 이거는 가. 정말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눈물에 호소하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는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물병이 있네요. 물병 있잖아요. 물병 오늘은 생수병을 두고 왔습니다. 오늘은 다른 분들도 모셔왔습니다. 한 분 있습니다. 나오세요.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교환입니다. 제가 드디어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4.10 지지난 총선에서 전국 사전2 개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해서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번 부정선거 문제를 확실하게 밝히고 대권에 도전해서 나라를 살리겠습니다. 예. 바보야, 문제는 부정선거야. 이상입니다. 자, 뭐 오늘 하는 김에 뭐 또 없습니까? 새로 준비된 사람 다 합니까? 와, 야,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으로 못 들었대요. 예. 내는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때문에 바빠요. 그 경북에 좀 말이 많아. 왜 홍준표한테 끌려가냐고. 그럼 내한테 끌려가야지. 내 당대표도 2번 하고 대선 후보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철원한테 끌려갑니까? 경북 그것 좀 방자하다. 방자하다. 네, 그래 봅니다. 시장님 그 푸바오는 언제 오는 겁니까? 포바오는 갔잖아. 포바오는 갔으니까. 아니 중국 가서 그때 저기 중국산 판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네. 지리산 판달곰이나 신경 써라. 네, 그래 봅니다. 인자. 예. 한동훈은 아직도 초짜인 거죠? 한동훈이는 우리 당에 도움이 된 게 없죠. 우리 당을 이제 인자. 지옥 끝까지 몰고 가는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언급하는 자체가 저 배종찬이는 한종찬으로 이름을 바꿔라. 네, 그래 한종찬이다. 봅니다. 성을 가를 수밖에 없다. 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뒤에 많이 또 오셔서 너무 좀
말씀이 풍부해졌습니다. 자, 오늘 배민쇼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이상윤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